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사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를 위한 자본금 출자 동의안이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정례회를 통해 심의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공부의 명수를 선보였습니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덜어주고 1:1 눈높이 수업이 가능하면서 운영 7개월 만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사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를 위한 자본금 출자 동의안이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정례회를 통해 심의될 예정입니다. 조아가 기자입니다. 만경강 북쪽 141만 제곱미터 부지. 오는 2029년까지 만경강 강줄기를 따라 공동주택과 지식산업센터, 의료시설 등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자본금 50억 원 규모의 특수목적 법인 설립에 나서면서 만경강 수변도시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목적 법인은 시가 51%, 민간 사업자가 49%를 출자하는 방식으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출자금 25억 5천만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오는 20일 자본금 출자 동의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법인이 설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민간 사업자 참여를 위한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민간 사업 시행자 모집 공고를 내고 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후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법인을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시는 기본구상 용역과 타당성 조사에 이어 천여 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입주 의사 등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67.4%가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절반 이상인 54.7%가 입주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경강의 자연환경과 교통강점이 적용된 수변도시 개발, 시의회 자본금 출자 동의안 통과가 관건입니다. KCN 조아갑니다. 전북도가 정부와의 새만금 공항 거래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어제 도의회 예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정부와 도가 공항 대신 항만 등 다른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협의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그럴 리는 없다며 새만금 공항을 포함한 10개 사업 5,147억 원을 일괄 복원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전북도 갈등조정협의회 첫 회의가 오는 7일 열립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7일 도청에서 갈등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새만금 관할권 갈등 해소를 위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는 군산과 김제가 동서도로와 신항만 등을 두고 관할권 다툼을 벌이면서 공공갈등 예방과 조정, 해결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김제는 새만금 관할권은 공공갈등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조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김수은 국회의원이 국토부에 새만금 공항 등 SOC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열린 국교위 전체 회의에서 백원국 2차관에게 새만금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려면 국토부 차원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균형 발전을 위해 이번 예산 심사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원국 2차관은 새만금 공항과 인입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필요한 만큼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내년 총선 출사표를 던진 최이배 전 국회의원이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최 전 의원은 어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앞두고 정부의 부당한 예산 삭감을 알리기 위해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최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할 잼버리 파행 책임을 도민에 덮어씌우고 미법성 논란에도 새만금 예산 삭감을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달 14일부터 군산에서 출근길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도내 내진 설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내진 설계율은 13.6%로 전국 평균인 16.4%보다 낮습니다. 전주를 제외한 11개 시군은 모두 10%대고 지난 7월 지진이 발생한 장수도 10.6%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해 9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지진은 75건, 3도 이상은 11건입니다. 군산시가 6세 이하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을 이달 말까지만 지원합니다. 시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의 민간보험 가입 지원을 폐지하라는 권고에 따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과잉 의료 유발 등 국가 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사업 종료일 이전 사고나 질병을 얻은 시민은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이를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부모급여 지원금은 만 0세 아동 가정에 올해보다 30만 원 많은 월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만 1세 아동이면 15만 원 늘어난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제도는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매달 25일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됐습니다. 군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공부의 명수를 선보였습니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덜어주고 1:1 눈높이 수업이 가능하면서 운영 7개월 만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공부의 명수. 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1:1 수업을 듣습니다. 혼자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실시간 자세하게 들을 수 있어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운영을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학습 질문방 이용은 1,800여 건. 모든 수업이 문답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자기 주도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선발된 멘토에게 1:1 수업과 진로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어 강사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군산시가 이용자 1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7%가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입 절차 없이 접속할 수 있고 학원 이동에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다 문제풀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지원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없다는 점도 강점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수업에서 선생님과 같이 교감하고 수업이 이루어지니 집중도가 높고 학생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선생님에게 전달하고 선생님은 세밀하게 그 부분을 짚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니 실제 성적 향상까지 이루어져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이 짧고 한정된 과목으로 재방문율이 29.4%에 불과해 운영 시간과 과목 확대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현재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4과목이 이루어지는데 내년에 더 다양한 과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 공공 플랫폼, 교육 격차를 해소하려는 시도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 시민들의 식수원인 신흥 저수지 인근 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익산시의회 김진규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신흥 정수장 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전면적인 개보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수원 보호를 위해 인근 공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흥 저수지는 지난 1954년 축조돼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27만 명의 익산 시민이 10일 동안 마실 수 있는 100만 톤 분량의 담수가 저장돼 있는 식수원입니다. 익산시 국립치유의 숲이 내년 상반기 준공될 전망입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함나산 구규림 62헥타르 면적에 14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치유의 숲은 소나무 숲과 녹차나무 군락지, 금강 낙조 등을 배경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전북도가 익산시에 청소년 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도는 내년에 익산과 진안에 청소년 복합센터를 착공합니다. 센터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교육, 문화 행사 등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군산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민주당 김의겸 국회의원이 오는 9일 출판 기념회를 엽니다. 김의겸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군산대 아카데미홀에서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오래 키운 마음 김의겸의 단심 출판 기념회를 갖습니다. 이 책에는 사회에 대한 경각심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인간 김 의원의 노력이 담겼습니다. 또 고향인 군산에서의 어릴 때 추억과 민주화 운동, 언론인으로서의 삶, 군산의 비전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청 이청사 앞 남중동 만남의 광장 공영 주차장이 주차타워로 탈바꿈됩니다. 시에 따르면 남중동 만남의 광장 공영 주차장은 사업비 84억 원으로 연면적 6,689제곱미터에 4층 5단 주차타워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또한 주차타워에는 전기차 충전소와 쉼터 공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가 고군산 2층 버스 헐값 매각과 관련해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어제 논평을 내고 매각 금액이 구입 가격의 각각 1.5%와 5.3%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입 전에 시가 수요 예측과 운영 타당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행정계획의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시는 고군산 2층 버스의 경우 연간 수익이 7천만 원인데 비해 유지 비용은 3억 8천만 원으로 수익률이 떨어져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익산시가 시내버스에서 내릴 때도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는 하차 태그제를 시행합니다. 익산시는 내년부터 환승을 하지 않아도 하차 시에는 무조건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어야만 5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차 태그를 하지 않으면 카드 할인 없이 현금 가격이 부과됩니다. 시는 하차 태그를 통해 수집한 승객들의 승하차 정보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승객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노선 개편 등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군산에서 최근 3년 동안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92건이 적발됐습니다. 군산 해경은 지난 2020년 28건, 2021년 50건, 2012년 14건 등 모두 92건의 승선원 변동 미신고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에는 지난 9월 말 기준 26건에 달합니다. 군산 해경은 출입항 시스템에 등록된 선원과 실제 승선한 인원이 맞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 시 구조의 혼선이 우려된다며 이달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군산대학교 공식 교명이 국립군산대학교로 변경됐습니다. 군산대는 지난달 국립학교 설치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공식 교명을 국립군산대학교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의 상징물과 홈페이지, 관인, 문서 등의 국립문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군산대는 국립대의 위상을 강화하고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충원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한 평생교육시설 설립자가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로 도내 한 평생교육시설 설립자인 A씨를 구속했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A씨는 100여 명의 이른바 유령 학생을 만들어 출석 기록을 조작한 뒤 도교육청으로부터 4,600여만 원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최근 해당 시설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물 등을 확보했습니다. 전북인권위원회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측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재차 인정했습니다. 전북인권위원회는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내 괴롭힘 가해자 3명에 대한 기존 징계와 경고 결정을 유지한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앞서 전북인권위는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사무처장 등 3명이 2년 동안 수차례 책상을 손으로 치며 위협하거나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전북인권위는 도민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같이 조치할 것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민간 최면 학술단체를 운영하며 여성 제자를 성추행하고 무허가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프로파일러가 파면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강제추행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A경위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A경위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민간 최면 학술단체를 운영하면서 단체 회원인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피해자가 주장했던 강간과 강요, 협박 등의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군산시의 장애인 4명이 1일 첫 독립생활을 시작합니다. 시는 지난 4월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돼 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센터에 시설거주 및 입소 희망 장애인 94명을 대상으로 자립 기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 25명이 자립 가능성이 있었고 자립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4명이 자립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시는 내년까지 장애인 20명이 독립해서 살 수 있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지태 금호 NB텍 로지스 회장이 희망 2014 나눔 캠페인 군산시 1호로 2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지태 회장은 1일 2천만 원을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고 기부했습니다. 한편 희망 2014 나눔 캠페인은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서해안 일몰 맛집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군산 비흥항에 새로운 볼거리가 생겼습니다. 군산해수청은 오늘부터 31일까지 비흥항 방파제 등대에 연말 연시를 맞아 안전과 풍어를 염원하는 트리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등대 트리는 높이 13m, 지름 3m 크기로 내년 용의 해인 갑진년을 상징하는 청룡과 별의 LED 조명을 달았습니다. 등대 트리는 새만금 방조제를 지나면서 차 안에서 볼 수 있어 관광객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가 제20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시는 아동권 영역을 중심으로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아동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7개월 동안 아동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정책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서일영 원광대 병원장이 김치 3,400kg을 소외계층에 전달합니다. 시에 따르면 서일영 원광대 병원장은 2일 병원 광장에서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2천만 원 상당의 김치 3,400kg을 소외계층에 기부합니다. 이번 봉사에는 서일영 원광대 병원장, 한병도 국회의원, 정헌율 시장 등 13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2014년 군산 메이드마켓 입주 창업가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군산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부터 39세 청년으로 소재 창작 분야 예비 창업가와 3년 이내 창업가입니다. 최종 선정 창업가는 내년 1월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시는 창업가들에게 신제품 제작 지원, 공동 기자재 사용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송악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저소득계층에 연탄 1,200장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 6가구에 각 200장씩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군산시 구암동에 위치한 강림교회가 홀몸 어르신을 위한 김장김치 20박스를 기탁했습니다. 강림교회는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통한 기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의 날씨는 흐리겠습니다. 도내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흐리고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린 날씨와 함께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다소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